땅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내릴 리 있습니까? 예, 건축비도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집값이 내릴 리가 있습니까? 집을 지금 안 사면 5년 후에는 5억짜리를 내가 지금 10억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울 지역은 집 사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서울 안에서 저평가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많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곳. 네. 우리는 그런 곳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비법을 저의 비밀을 쏙 뽑아내라고 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도시의 개념을 혹시 이 선생님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도시의 개념. 도시라는 말이 한자잖아요. 이 한자가 표의어잖아요. 이 도가 관청도자입니다. 이 도가. 그리고 시가 시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럽의 도시는 가보시면 항상 시청이 있고 그 광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상가가 그 광장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심이 뜨는데 우리나라 도시면 상계 도심권은 다 아시겠지만 언급만 할게요. 그게 광화문과 용산으로 확장이 됐어요. 이게 도시계획의 일체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보면 안 돼요. 도시계획을 봐야 되고 이게 어디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광화문과 서울역과 용산까지가 이제는 과거의 용산을 구도심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제는 도심이 되었다. 이게 최근에 큰 변화예요. 광역화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여의도와 영등포인데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 좋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왜냐하면 여의도가 일반 상업지구에서 중심 상업지구로 용적률이 확 올라가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아파트가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뭐 대교 아파트, 공작 아파트 최근에 한 2, 3억씩 오르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그 오르는 이유가 규제 완화에다가 도시 계획이 뒷받침돼. 왜냐하면 용적률이 중심 상업지가 되면 일반 상업지보다도 용적률이 확 올라가니까 한 30% 오르는 것만큼 주거지 땅값도 올라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이건 굉장히 일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여의도와 그다음에 이제 인근 지역의 목동이 대대적 재개발을 하니까 재건축을 하니까 여기까지 파급 효과가 오르는데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영등포가 좋아진다 지금 이 말 같이 곁들여서 여의도와 가까운 영등포가 좋아요. 그러니까 당산이 좋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지식 체계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화문으로 올게요. 강남 얘기는 좀 또 하죠. 광화문을 중심으로 보면 가까운 데가 마포 뜨는 거 이유가 있다. 오케이. 그 사이가 있어요. 서대문 뜰 것이죠. 서대문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그다음에 용산의 옆이 어디예요? 동대문이죠. 예, 동대문. 그러니까 동대문 뜬다. 자, 이제 그래서 뜨는 이 지역이 지금 뜨겁고 좀 더 오를 풍선 효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뜰 지역이에요. 강남만큼 오를 지역은 하면 강남만큼 가격이 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가격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초동과 가까운 그 행정구역은 어디예요? 그 흑석동 동작구. 동작구죠. 그게 흑석동과 사당동. 흑석동은 바로 반포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 인접성,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그래서 이 효과를 그대로 누려요. 흑석동이 뜨는 데는 흑석동 그 자체가 좋다기보다 사실은 반포동, 구반포가 뜨니까 이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키 맞추기, 격차를 줄여. 그러니까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나 지금 반포동은 살 수가 없거든. 그 50몇 평이 막 70억씩 하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사,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나는 돈이 10억밖에 없으니까 15억이라도 가. 그러니까 그 15억이 20억이 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압구정을 못 사면 속상하다. 아무것도 안 할 게 아니라 대한투자. 아니 내가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내가 30억인데 저는 15억 하거든요.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라도 5억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지금 20억 됐잖아요. 오늘 이 말 속에 제가 잘났다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압구정동이 뜨고 반포가 뜨고 그러는데 거기서 잠수교 바로 건너면 또 용산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덜 복잡한 데서 강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강남 옆에 서초동 옆에 보면 동작구도 있고 또 있으니까 그런 데서 단계를 밟아서 굳이 강남으로 가신다면 그렇게 해서 강남 입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하지 말고 광화문과 여의도와 강남, 서초, 송파 이제 서초가 중심되죠. 요거 연결하면 요게 또 삼각지가 큰 삼각형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통찰력이 됩니다. 어디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요 삼각형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이제 경기도로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가 넓어요. 그래서 저는 수용성 화평을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서울이 오르면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수용성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인천광역시가 움직여요. 그런데 경기 남부가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에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직주 근접, 광역철도, 그러니까 이 출퇴근하는 이런 사람들이 수용성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집값의 영향을. 두 번째는 지금은 그런데 광교가 지난주부터 움직여요. 그러니까 과천하고 판교는 중강남이라고 그래가지고 강남이 움직일 때 이번에도 과거의 패턴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움직였어요. 그런데 광교까지 좀 안 움직이더라고. 그 이유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지역별로 똘똘한 한 채라는 거 뭐 흔히 똑똑한 이런 뜻도 되고 슈퍼 리얼티의 개념이다.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이제 재테크의 개념이 왜냐하면 20, 30대가 집을 사면서 이제 투자의 개념이 더 크게 들어왔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리 되다 보니까 이제 광교까지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광교보다는 판교와 가천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결국 서울이 오르면 과거의 패턴을 보면 수용성 움직이고 화성 동탄을 좀 주목하라. 그러니까 수원 중에서도 영통구와 건성구가 좀 중심이 될 거다. 시간이 좀 있으면 이것도 좀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새 아파트와 재건축을 주목하라. 그 재건축은 최근에 보니까 3천 가구 이상이 주변보다 집값이 10에서 20% 차이가 나요. 아까 원별리.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1000가구냐 아니냐가 중요했잖아요. 500가구 이상은 돼야 된다. 1000세대가 돼야 좀 그래도 관리비도 저렴하고 편의시설도 들어오더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집값을 올리는 리조트의 개념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본다면 화성 평택까지 저는 좀 유망하게 보고 인천도 최근에 급락했는데 제가 볼 때 인천의 송도 같은 거는 주목해야 돼요.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근데 과거의 통계를 보면 고점에서 40% 이상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사람들은 자꾸 바닥을 기다려요. 그게 언제인지. 그래서 제가 추천한 이유는 40% 빠진 것을 무조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무릎 이하인 건 맞다. 더 빠져봐야 빠질 곳이 없다. 그리고 전세가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오르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땅값도 오르는 추세거든요.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땅값이 오르는데 집값이 내릴 리 있습니까? 건축비도 오르는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집값이 내릴 리가 있습니까? 실수요자들 얘기로 이런 것을 눈여겨봐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그런데 집의 컨디션이요. 그러니까 이게 신축이 좋으냐 10년 내에 구축이 좋으냐 아니면 재건축 가능한 구축이 좋으냐 아니면 리모델링 가능한 구축이 좋으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고요. 우선 집값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입지,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주택은 입지가 있다. 그게 이제 그리고 지금 새 아파트. 왜냐하면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성이라고 그래요. 입지성이라고 그래요. 입지는 환경을 의미하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질문에 요즘 건축으로 갈 텐데 입지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50 내지 60%다. 그럼 나머지 가치는 뭐예요? 건축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단지가 어떻게 사람의 편리, 주거 만족도 우리가 주거 편리성을 제공하는가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신축 구축에서 하고 그러니까 앞단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의 근거를 가지고 답을 드리면 자 여러분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축물이다. 토지의 가격은 입지 가치가 중요하거나 그게 충분히 분해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보면 굉장히 통찰력이 생겨요. 두리뭉실해서 그냥 71억이래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대지 지분이 13평인데 땅값은 얼마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건축비를 잠깐 말씀드리면 강남에서 요즘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야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게 원베이드를 그러면 그 34평 해봐야 5억도 안 돼요. 근데 71억이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선생님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러면 나머지가 그럼 땅값이라며. 그럼 땅값이 그럼 그렇게 비싸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뭐냐면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분석해요. 토지와 건물인데 프리미엄이라는 게 발생해요. 프리미엄은 수급에 의해서 사람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자, 원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거품 측정 기법이 있다고. 아까 토지비는 압구정이 3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럼 3억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걸 더해도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그럼 나머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3억이라고 봅시다. 13평이 3억이면 40억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합해봐야 45억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략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가격이 왜 이렇게 높게 형성돼요? 이거는 편리성이 준한, 아까 대체 불가성이 준한.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저 질문에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런 건 지역에 따라 다르다. 아, 그 얘기를. 네, 네. 예, 신축, 구축 얘기가 중요한데요. 네. 예,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 가격 격차가 크질 않았어요. 근데 강남에서 보여줬어요. 최근에 얼마까지 벌어지느냐. 동일 지역, 이 말이 중요해요. 동일 지역 건물이 오래됐다라는 이유만으로 30%까지 벌어져요. 이게 과거에는 10에서 20%였어요. 제가 지금 신반포를 조사를 했더니 이 신축 아파트, 그게 이제 그때 아쿠로 그였거든요. 요거하고 주변을 봤더니 한 20%였는데 최근에는 3, 40% 벌어져요. 아쿠로도 꽤 됐죠, 이제.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신축이 갖는 프리미엄이다. 아까 했던 말의 연장성입니다. 해봤더니 돈은 건축비는 5억 들였지만 내가 누리는 효용가치,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사용가치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주관적으로 훨씬 높아. 그게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이고 연결해서 보면 그게 지금 쌓여지고 있는데 그게 30% 이상 쌓이면 집값에 그 프리미엄이 지금 그 상당히 과도한 구간에 일부가 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50% 넘어가면 경제학에서는 거품이 되고 거품은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울 지역은 집 사도 된다. 구축과 신축과의 격차는 좀 더 벌어질 것 같고 트렌드로 보면 신축이 우위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선호도 때문에 그리고 네. 가격 상승 기대감에다가 신축이 부족해요. 실질적인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좀 말씀을 여쭐게요. 50대 부부인데 지금 자본금이 한 10억 정도 있나 봐요. 근데 이걸로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실거주형 집을 사는 게 나냐? 아니면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보는 게 나냐 이건데.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억을 저는 제가 이제 국민연금위원을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고 그 결과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안전, 안심이란 말. 요새 불안한 시대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1번이 국민연금이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할 수는 없죠. 물론 좀 늦추어서 예를 들면 연금을 좀 늘릴 수는 있겠죠. 두 번째는 주택연금은 필수예요. 이거 두 가지를 하시면 되겠구나.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농지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 후에 멀리 생각하면 이 세 가지 공적연금을 활용하라. 그리고 월 300에서 350원 나오게 해라.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할게요. 예, 저는 주택은 연금을 생각한다면 서울과 도심의 구축이라도 주택을 지금 우리가 10억, 5억짜리 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120만 원 정도가 65세 이후에 나와요. 70세에는 150만 원 나오고. 그러니까 5억짜리 주택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민연금하고 또 12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사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지역에 사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집을 하나 5억 주고 샀네. 5억을 예를 들게요. 아니, 이게 5년 후에 10억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가 연금을 120만 원 받았는데 240만 원이 되는, 이거는 정말 저도 뭐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이분은 이걸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 들수록 물가는 오르고 수도 줄어드는데 뭐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하나 살 때는 투자 가치. 요즘 젊은이들이 재테크 열풍인 게 영끌하고 비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만 사는 데는 이걸 알고 있어요. 집을 지금 안 사면
5년 후에는 5억짜리를 내가 지금 10억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빚을 내거나 돈을 모아가지고 5억을 벌 수가 없거든. 지금 이러는 이유가 계산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나오셨을 때마다 그 질문을 끄집어내서 저희가 대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 가서 고 원장님한테 물어보려면 100만 원 내셔야 돼요.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뭐 부동산 전반뿐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고종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